2024년 12월 12일입니다. 오늘이 그 유명한 12.12 79년 12.12 전두환 노태우에 의한 군사반란이 벌어진 날인데 하필 좀 전에 한 시간 반 전인가요? 내란범 윤석열이 긴급 성명 담화라고 뭐라고 떠들던 그걸 발표를 했어요. 완전히 그 망상에 찌든 그 사고 논리죠. 고성국 이런 인간들이라든가 신의 안수라든가 뭐 이런 극우 아주 그냥 파시스트들이 하는 그 극우 유튜버들이 그리고 김문수 같은 애들이라든가 홍준표 같은 애들이 떠들어대는 소위 이제 고도의 통치행위, 뭐 선거 부정 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자기는 죄가 없고 야당이 그 야당 대표가 범죄자고 야당이 자기를 내란범으로 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변하고 눈 똑바로 뜨고 해볼 테면 해보자 국민들한테 제2의 선전포고를 한 거죠. 일단 첫 등장할 때 발꿈치를 쓱 돋는 그 행위는 뭔가 심리적으로 이 어떤 행위를 뭔가 이 연극 같은 행위를 시작하는 일종의 문을 여는 듯한 거죠. 분명히 그 앞에는 큰 자막의 프롬프터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 앞에 있는데 가장 독특한 특징은 그의 오른쪽 입술 위쪽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 약간 그 평소에도 뭐 조금 그런 기운이 있었지만은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인간이라서 타고놓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믿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후에 만들어진 논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위가 올라가고 약간 오른쪽 눈이 조금 커지는 느낌을 보실 겁니다. 이게 이제 아마 거짓 반응 혹은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이중 반응이 나타나는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변명도 얘는 하기 싫은 거죠. 사실은 이런 변명을 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 마음 먹고 작정한 것을 다 잡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다 하고 싶은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였었는데 근데 나름 준비를 했지만 너무 어설프고 근데 이게 어설프다는 것이 물론 이제 오늘 그 저기 뉴스토마토 박지훈이 뉴스인사이다에서 그들이 어설프다고 하는 건 사과를 했지만 사실 치밀한 어떤 행동 계획이라고 하면은 인적 포석까지도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특전사령관 아니면 뭐 방첩사령관 얘들이 명령을 내리면 당연히 밑에서는 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제로 명령을 내린 것과 현장에서 실제로 실행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 지금처럼 우물쭈물하고 지금 말하자면 제가 왜 이런 내란이라든가 군사반란에 여기서 이제 홍준표 같은 애들이 얘기하는
찬탈할 정권이 어떻게 반란이냐? 그거 정권을 찬탈하거나 이런 것이 언제 반란이냐 이렇게 홍준표가 주둥이를 놀렸는데 실제로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백이라는 권력이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가 더럽게 못해서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자신의 권력을 자기 가져야 되는 것보다 줄어들었을 때 그것을 과도하게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그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대가리 홍준표 같은 새끼들은 그러니까 자기도 알죠. 이 최음재 이 새끼가 이걸 모르겠으니까 그래도 고대 법대까지 나오고 한 놈인데 근데 이 새끼는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혹세무민하는 거죠. 아니 윤석열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권력이 필요냐라고 하는데 그 말에는 어폐가 있죠. 야 홍준표 네 주둥이를 해서 다시 한번 해봐라. 홍준표 대통령의 권력이 있지만 자기가 잘못하고 마누라하고 해서 지금 굉장히 그 이 대통령 선거 때라든가 지방선거 때 자기가 이 부정선거 혹은 불법 아니면 뭐 또 여러 가면서 굉장히 정치법 어기고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많이 쫄리고 뭔가 들킬 것 같은 게 자기가 쪼그라들어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거를 반전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그런 게 친위 쿠데타 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라는 애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일종의 말장난을 통해서 이 주둥이를 확 찢어야 되는데 이 홍준표 같은 새끼들은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준표가 말하는 대통령인데 무슨 권력을 찬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권력을 자기가 무너뜨린 것을 일거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한에도 없고 또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이 군대를 동원하고 헌법에 없는 걸 반헌법적 그게 반란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란이란 말을 빼고 내란이라고 하는 거 내란. 그러니까 내부의 난을 일으킨 거라는 거예요. 이 홍준표 같은 애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가리에 그 공부만 뭐 해갖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도 쓸모없는 인간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뭔가 대통령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사후 논리로서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허접한 홍준표라든가 아니면 고성국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극우 유튜버들이 막 그냥 생각나 떠드는. 근데 실제로 자기가 준비는 쫙 했는데 최소한 이런 반란은 위관장교들이 실제 현장에서 뭔가 주도해 갖고 척척척 하는 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두환이는 하남회라고 하는 사조직이 있어서 그 하나를 따르는 애들이 밑에 영관급까지 내려가서 그 영관급 애들이 실제로 위가하는 애들을 강요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조직했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사관을 사병을 이용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것도 부사관을 이용해서 말하자면은 겁만 주려고 했다는 개소리. 제가 한 말을 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후 전개된 걸 가지고 사후적으로 대충 짜맞춰 갖고 어쨌든 대충 짜맞춰서 우겨갖고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뭐 탄핵되면 좋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쫄리지만은 탄핵돼서 가까스로 탄핵된다 한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볼 만하다. 그 과정에서 태극기 세력들이라든가 똘마니들 그 유튜버 세력들을 잔잔히 모아갖고 어쨌든 광화문에서 계속적으로 소요를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국론 분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도 언론을 그래도 좀 자기 쪽의 언론을 좀 동원해갖고 이렇게 특히 KBS 같은 애들 동원해서 착착착 하면은 결국은 헌법재판소 결과는 모른다. 실제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이 쓰레기들 중에
글쎄 10표 정도 나오면 가까스로 탄핵될 겁니다. 탄핵되면은 이제 업적을 가지만 안 되면은 또다시 이것이 한번 커봐라. 실제로 이건 국회가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 아까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소위 말하는 경비개혁 형태를 또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거 아니면 소수의 이제는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드론을 북으로 보냈던 형태의 민간인하고는 어떤 그래도 소수의 이런 광신도들을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일 가능성. 이게 이제 요게 제일 지금 이 성명인데 다마치가 지금 하게 하는 핵심적인 어떤 지금 한 얼굴이 막 상기돼 갖고 막 하는데 실제로 이건 녹화된 것 같고 한 3-4개를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기 전에 바로 짜 붙인 느낌이 좀 들고 4-5개 정도를 붙인 느낌이 들어요. 이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어차피 탄핵을 해봐라. 탄핵돼도 싸우면 된다라고 하는 국민을 능멸하고 무시하는 되먹지 못한 인간의 겁니다. 실제로 여기 사실은 이 사태의 가장 큰 관건은 김건희한테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어제 그 경찰하고 영장 들고 가서 압수수색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막 그래야지 실제로 기소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기소해야지 재판에 옮겨야지 탄핵과 투트랙으로 갈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되지만 탄핵이 안 되면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고 확보된다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이고 그거 가지고 또 탄핵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수 있고 지금 증언한 애들 특전사령관이나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연관 애들이라든가 별자 애들도 언제 진술을 바꾸고 돌아섰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그것이 윤석열이 얼마나 계획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것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김영현이가 가지고 있고 김영현이가 진술에 따라 달라지면 김영현이 진술 안 해버리면 다른 증거 찾기 쉽지 않고 거기에 휴대폰 이런 것도 확보 못했다고 하고 해도 검찰이 또 일부지만 딴지를 걸고 방해를 노리면 그리고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에 있는 조사본부장이라든가 구사경찰 이놈들도 지들이 어떤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소위 말하는 방해를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중요하다. 결국은 김건희를 잡아야지. 김건희가 저질러놨던 많은 여러 가지 면에서의 그 명태균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즉 말하자면 직접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청와대 경호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거꾸로 다른 여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진짜 사고도 많이 쳤고 그러면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에 대한 주가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선거 과정 아니면 지방선 이런 데에서 싹 다 그걸 통해서 거꾸로 윤석열을 압박하는 방식이 돼야지 이것이 일정 정도 될 수 있다. 사실 김건희가 이 휴관일에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소위 말하는 왕우마마 왕비 노릇을 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왕비인가요? 왕인가요? 왕 노릇을 한 거죠. 왕을 즐긴 거죠. 그래서 차담을 했대요. 주변 궁궐에서 이 가구도 가져오고 뼈생 지랄을 탔던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생 지랄을 한 거죠. 인근 궁궐에 가구도 빌려오고 극비리에 차담을 하고 왕비 노릇을 이게 사실 여기서만 했겠습니까? 온갖 데서 똥을 지르고 다니면서 지가 마치 왕인지 왕비인지 댕기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누가 이런 권력을 줬습니까?
이 인간한테. 네? 참 꼴깍 떠는 거죠. 같지도 않은 인간이 이런 걸 이게 참 똥인지 어쩌인지도 모르는 인간 같아요. 이런 인간들은 참 부창부수라더만 하여튼 기가 막힌 노릇이죠. 어쨌든 김건희 수사를 통해서 주가 조작범이라든가 이런 걸 싹 다 털어서 결국은 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 최선이다. 물론 당연히 전공법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경찰에서는 사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긴급 체포가 됐어요. 오늘 아마 영장이 들어갈 텐데 이유가 명확하죠. 뭐냐면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윤석열 내란범한테 이미 계엄 지침을 3일 전에 받았대요. 그걸 받고 국회에서 꼭 거짓말을 한 거죠. 몰랐다. 방송을 몰랐다. 사실은 김봉식이나 조지호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경력을 동원해서 현장에서 막았지만 실제로 기동대 애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거를 차단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얘네들은 실제로 실행을 했고요. 그죠? 조지호나 김봉식은 실행을 했지만 밑에 있는 애들이 그걸 말을 듣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갖고 숭숭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안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전에 일선에 있는 기동대 중대장 이런 포섭이 안 됐기 때문에 명령했다고 듣습니까? 쟤네 다 막으라고 하지만 어떻게 막습니까? 사실은 걔네들도 법을 배웠고 아니 검색문에도 이게 비상기업인데 비상기업인데 이거 국회의원을 못 들게 이거 내가 책임 이러면은 요즘 애들은 일반 의경 전의경이 아니라니까요. 다 일 하나하나가 다 경찰관이에요. 기동대 중대장 이런 애들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슬렁슬렁한 그걸 결국 그 조지호나 김봉식이는 결국은 안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황이 드러나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국수본은 이걸 그냥 이건 입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검찰 애들이 체포하겠죠. 안 그래요? 검찰 애들이 긴급 체포 바로 데려갈 거 아니에요. 영장 받아 체포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국수본 우정수가 했는지 아니면 뭐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에 그래도 좀 대가리들이 있는 애들이 경찰 내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지호나 김봉식이 반대쪽에 있는 애들도 있고 치안감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야 체포해. 어차피 뭐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경찰이 뭐 대단히 정의로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고 그게 하필 경찰 순위 1, 2위 이런 애들이지만 1, 2위든 뭐든 법을 어기거나 내란 보이면 체포해야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뭐 내부에서는 참담하다 뭐 하지만 그건 뭐 말 같지 않은 소리고. 예. 자 방첩사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방첩사나 뭐 수방사 이런 데에서 체포조 운영했다 뭐. 근데 이건 운영한 게 아니라 파견 요청을 한 거고 조지호나 김봉식이는 그걸 했지만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 체포들을 개엄날에 100명 좀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경찰관, 수사관 100명을 어떻게 차출을 합니까? 당일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방첩사에 관련된 뭐 수단단장이라든 방첩사 사령관, 여인영 이런 놈들도 경찰청장한테 야 지금 대통령 비상기업이니까 야, 그 경찰 100명 체포죠. 이렇게 파견해줘라고 하면 명령이니까 네가 뭔데? 그럼 대통령이 다시 또 경찰청에 해줘? 100명.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 100명을 차출하기도 힘들고 차출이 됩니까?
자기 일 있고 다 퇴근하고 자기 일 있고 자기 업무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건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 이 경찰서장을 통해서 야 100명이면 적어도 서울경찰의 경우는 31개 경찰서니까 3명은 차출해야 돼. 3명씩. 그래 3명씩은 데리고 온다고 쳐. 그럼 무슨 명목으로 데리고 온다. 훈련한다고 데려온다고 쳐. 뭐 비번인 애들 나와서. 근데 와서 쭈뼛쭈뼛하고 그래서 왜 왔냐 그러면 국회의원 체포. 국회의원 체포? 무슨 죄로? 이렇게 당장 나올 겁니다. 그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을 체포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국회 안에 몰려 있는 예? 아니면 그러고 체포하려고 하면은 일단 소재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소재 파악이 당장 됩니까? 그럼 소재 파악을 하려면 통신영장이 있어야 아니 영장 없더라도 어떻게 쫓아 내가 이걸 왜 했는데 라고 하면은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계획은 짜는데 대가리 속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이 사령관 이런 애들 뭐 대통령 이런 애들도 계획은 몰라 치밀하게 싼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겁니다. 되지도 않는 실제로 실행도 안 해보고 이런 계획이랍시고 짠 거고 뭐 수방사에 무슨 뭐 비용 병커 이렇게 되지만 있지만 거기에 이 병력을 동원해 인원을 동원해갖고 실제로 체포해서 수감한다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떤 차로 어떻게 체포할 겁니까? 누가 체포해 올 거예요? 방첩사의 그 기무사 요원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이게 뭐 됐지만 그럼 군사 경찰 애들 실제로 현장에서 데리고 오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무사 요원 애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그걸 했으면서도 오늘 그 윤석열이가 주둥이 나불거리는 거 보십시오. 참 뭘 경고형을 했다. 그러니까 야, 저 새끼는 저거 야, 진짜 술 처먹고 했나? 이게 참 갑갑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내란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끔찍한 거짓말. 그러니까 입이 올라가고 거짓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는. 이번 14일에 실제로 이제 그 국회 앞에서 탄핵 관련된 집회가 될 텐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압도적인 형태의 탄핵표가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탄핵표가 나오면 이거 물론 당연히 탄핵이 안 되면은 더 큰 문제겠지만 어정쩡하면 200표, 200한 서너 이 수백 표 하면은 쟤네들은 이제 싸울 힘을 얻는 거고 210, 220, 30 나가서 거기까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경상도 뭐 특정 지역을 그렇지만 경상도 지역에 특히 TK나 그쪽에 있는 꼴통 국힘의 국회의원 새끼들이 절대 그럴 놈들이 아닙니다. 최소한 거기에 있는 50명, 60명 정도의 꼴통 새끼들은 때려 죽여도 아마 지 애비애미를 자식을 때려 죽여도 절대 그 탄핵을 찬성할 놈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230표 이상이 나와야 되지만 20표, 30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하면 지금 이제 계속 오래 결국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국민의 여기서 국민은 그 시민의 여론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꼬라지가 났는데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5% 나옵니다. 그 15는 대충 뭐 왔다 갔다 10 이상은 진짜 지 부모를 때려 죽이고 지 새끼를 때려 죽여도 그래도 윤석열 지지할 인간들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망가지고 뭐 해도 어쨌든 오늘 이 성명을 보고 근데 이건 지금 한겨레에 나온 거 보면 참 황당한 새끼예요. 윤석열이 가짜 출근쇼를 했다. 왜냐? 술 처먹고 저기 집에서 나오기 싫은데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냥
그 빈 대통령 전용차를 그냥 운영을 한 거예요. 쭉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얘는 그냥 집에서 자거나 뭔 짓을 했는지 모르죠. 이런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 이제 공차죠, 공차. 위장 경호를 한 거죠. 이게 진짜 이런 게으르고 이런 무능하고 이게 진짜 머리가 텅 비고 근데 이제 욕심만 많은 권력만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라는 게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하는 윤석열이 하는 그 저기 담아 보십시오. 제2의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선전포고한 거지 않습니까? 저 정도면 오래 갈 겁니다. 진짜. 보세요. 이만희 같은 애들 보세요. 이만희가 경찰 그 고위직 출신이죠. 이런 인간들이 영천 청도 지역 국현이에요. 포스트잇 하나 붙였다고 여고생을 고소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여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이런 애들한테 뭘 바랍니까? 어쨌든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이게 그냥 설렁설렁해서는 되도 않는 거고 그래도 간절히 소망하는 이번 토요일에는 반드시 탄핵이 되기를 최소. 근데 이 탄핵은 최소한입니다. 앞으로도 표가 얼마 나오지 않을 거니까 돼도 가까스로 될 거니까 오랫동안 결국은 헌재 재판관들을 압박할 수 있는 건 국민의 힘, 여기서 시민의 힘일